자, 이 시간에는 우리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 제2절에 전표 작성하기의 필요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표 작성하는 메뉴에는 일반 전표가 있고요. 그 밑에 그 메인 매출 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연습을 할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이 끝나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좀 말씀드리면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일반 거래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는 이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래는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VAT하고 관련성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일반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될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필요 지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전표를 작성한다. 전표 작성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루어지며 입력된 전표 자료는 전표, 분계장 및 총계정 원장 등 장부와 관련 자료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한다는 것은 즉 분계를 하는 것인데, 그 분계를 하게 되면은 분계장, 총계정 원장 그리고 각종 보조 장부 여기에 전부 자동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회계 프로그램의 운용에서 전표 작성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분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론 배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분계. 그러니까 우리 실무에서는 분계가 바로 전표 작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전표 번호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표 번호는 다 자동 생성되니까 날짜별로 자동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여러분 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의 코드는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한글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정 과목은 한글로 두 글자만, 계정 과목 두 자리를 입력을 하면 검색이 돼요.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하다가 전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삭제 아이콘, 이렇게 휴지통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 삭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요, 전표를 정렬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날짜별로 정렬을 한다든가 입력순으로 정렬을 한다든가 계정 코드별로 정렬한다든가 다양한 정렬이 기능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정렬이 가능하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출금 전표라 하는 것은 뭐냐? 현금의 감소 거래로서 현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이 됩니다.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입력할 때, 자, 현금 계정 대변이라는 것은 현금이 출금됐다는 뜻이잖아요. 현금이 나갔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전부 현금이었을 때 출금 전표 쓰는 거예요. 일부만 현금이면 출금 전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1번이라는 거 요거 입력해 가지고 출금 전표 입력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입금 전표는 물론 현금 계정인데 현금 계정이 이번에는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오는 경우에요. 물론 거래 금액 총액이 현금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현금 계정 차변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 전표를 쓰면은 쉽게 분계를 할 수 있고요. 입력할 때 구분란에다 2번 입력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실습해 보시면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입금과 출금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대체 전표입니다. 그래서 대체 전표라는 것은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입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차변을 입력할 때는 구분란에다가 3번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 대변을 입력할 때는 구분란에다가 4번이라는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의 예제가 있는데 뭐 지금 이걸 보는 것보다 실습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서 수행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8페이지에 수행 내용 1번을 보면요. 출금 전표 작성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증빙을, 이 영수증을 보고 전표를 입력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수행 내용을 해결하고 전표 입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백반 5개 3만원 지급했다는 것이죠. 미소식당에다가. 그래서 미소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금 이게 옛날에는 이걸 간이 영수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래요. 분계를 밑에다 한번 써보라 이겁니다. 여기다 분계를 한번 써봐라. 자, 그러면 차변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차변에는 우리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야근식 때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냐면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금액은 여기 3만원 3만원 그대로 써주시고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현금 3만. 이렇게 분계를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뭐예요? 비용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했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한 거죠. 이런 거래의 결합관계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래는 손익거래죠. 거래금액이 전부 3만원이고 그 3만원 중에 3만원이 비용이므로 이런 거래는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할 때 현금이 대변인 거래는 출금 전표로 쓰면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클릭하셔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먼저 날짜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영수증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죠. 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엔터, 그 다음에 10일 하면은 밑에 커서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현금 잔액이 항상 여기에 보이게 돼 있어요. 1280만 원인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현재 현금 잔액. 아니,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 여기 현금은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개 지금 현금을 안 가지고 있죠, 사무실에. 거의 다. 그러나 이제 일부 현금이 있죠. 일부 현금. 아직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상태의 돈. 그게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금 전표로 할 거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구분란에 커서를 놓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대변이 현금으로 가야 되니까 출금으로 하면 됩니다. 구분을 1번 하면은 출금이라고 딱 적히면서 여기 대변란에 보시면 현금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코드는 무슨 코드냐? 계정 과목에 코드를 넣는데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차변에 올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를 코드로 찾습니다. 아직 코드를 못 외웠으니까 코드란에다가 복리하고 엔터를 치는데 이렇게 코드 도움말이 나오죠. 그러면 511, 611, 711, 81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500번대는 생산직 사원들 제조업에서 제조원가로 처리할 때 511번, 611, 711은 분양원가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식회사 3.1패션은 의류 도소매업이에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전부 800번대 코드 써야 됩니다. 800번대 코드. 그래서 FAT 1급 시험 볼 때는 이런 복리후생비 코드 요 위에 거 3개 쓸 일이 없어요. 전부 여기 811번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이 아니니까. 도소매업은 811번 쓰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를.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번대 코드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생산직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500번대로, 관리직하고 사무직 영업직 이런 쪽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 거래처는 미소식당이 되겠는데 미소식당을 거래처 코드로 등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소식당이라고 그냥 직접 타자만 하겠습니다. 자, 적요라는 건 뭐냐? 지금 이 복리후생비가 어떤 거래인지를 여기다 설명을 적는 건데 밑에 이 적요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주 쓰는 적요들을. 그러면 지금은 직원 10대에 해당이 되니까 2번 적요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여기다가 2번을 입력하면 타자 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적요를 입력할 수 있는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차변에 오죠.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3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밑에 분계된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아래쪽에 보시면 차변에 811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에 101번 현금 3만원 분계 내용이 보이죠? 우리가 입력한 건 한 줄로 이렇게 출금 전표로 입력했지만 밑에는 차변, 대변으로 분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 전표 입력, 요 부분에 의해서 아니, 지금 적요에 2번에서 직원들 식대비 차대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이게 1, 2, 3, 4 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우리 어디에서 세팅이 된 거냐면 여기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가 여기 복리후생비라는 811번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811번 복리후생비 딱 가보면 여기에 현금 적요에 1번 일수직비, 2번 직원식대 및 차대지급, 3번 여기에 미리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8개의 적요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비의 그 유형을 미리 여기다 다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적요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때. 여기 대체 적요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할 때. 그래서 지금은 8가지의 적요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현금 적요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출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출금에 대한 적요는 이렇게 8가지를 우리가 입력을 해놨던 거예요.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등록해 놓은 적요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음 전표를 그러면 자,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전표를 입력하면 어디에 다 반영된다고요? 분계장에 반영이 되고 총계정 원장에 반영이 되고 이게 현금이니까 현금 출납장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시산표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현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죠. 재무상태표에도 나타날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로 가니까 손익계산서에서도 나타나겠죠. 전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것이 어디에 쫙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먼저 분계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분계장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1 엔터 또 1월 엔터 하면 1월 말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표 엔터 모두 전부 해보면 조금 전에 밑에 분계된 내용이 보였었죠. 네, 이와 같이 두 줄로 나타납니다. 네, 두 줄로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원, 현금 대변에 3만원. 이게 지금 분계장이에요. 이건 우리가 수동으로 여기다 입력한 것이 아니라 전표 입력으로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분계장 닫아보시고 이번에는 총계정 원장이 반영됐는가 볼까요? 자, 그 밑에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분계장 바로 밑에. 자, 총계정 원장의 계정 과목을 그냥 전체를 보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여기 지금 계정 과목들이 전부 보이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금 대변에 넣었죠? 그러면 현금을 클릭해 보세요. 현금의 대변에 여기 3만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1월 달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차변에 넣었었죠? 자, 여기 복리후생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811번. 예. 총계정원장 811번 복리후생비 찾아보면 1월 달에 차변에 3만원 여기 들어가 있죠. 예. 총계정원장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닫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현금 거래는 현금 출납장도 만들어줘요. 자, 현금 출납장 한번 볼까요? 현금 출납장 총계정원장 바로 밑에 있네요. 예, 클릭하시고 1 엔터 또 1 엔터.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금 출납장을 보니까 2019년 1월 11일 날 요거 하나 딱 들어와 있죠. 미소식당에 3만원 출금. 그래서 현재 잔액은 얼마다? 1277만원이다. 현금 출납장은 날짜, 적용, 거래처, 입금, 출금, 잔액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 닫으시고 이번에는 월계표에 반영됐는가 볼까요? 자, 월계표 저 위에서 세 번째 일계표, 월계표. 네, 일계표나 월계표나 같은 겁니다. 자, 일계표에서 그냥 1을 엔터 1 엔터. 네, 여기에도 복리후생비 차변에 3만원. 네, 그래서 여기에도 현금 잔액이 여기 나옵니다. 금일 잔고 1277만원. 자, 장부를 앞으로 많이들 봐야 되는데요.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일계표, 월계표 밑에 합계잔액 시산표. 네. 자, 여기를 1월 11일 전표였나요? 네, 1월 11일 날로 그냥 보죠. 1월 11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합계잔액 시산표. 오, 우리가 뭐 입력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많지? 예, 우리가 거래 입력한 거는 요거 현금하고 복리후생비 여기에다만 입력을 했습니다만은 복리후생비는 밑에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는 당기에 3만원만 이번에 처음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잔액이 3만원 있죠. 복리후생비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건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3만원 나간 거 여기 대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차변에는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전기에 넘어온 거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이어서 넘어오는 거지만 수익과 비용은 뭐예요? 전기 거 여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단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은 거래를 지금 하나밖에 입력을 안 했는데도 지금 잔액이 1770만원. 이게 무슨 일이냐? 전기에서 넘어온 것이 이어가는 거고. 밑에 수익과 비용을 보면 왜 판매관리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 다른 건 어디 갔지?
발생한 게 여기 금년에 1월 달에 딱 하나만 발생했기 때문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은 판매 관리비는 복리후생비 하나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자, 여기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그 밑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볼까요? 자, 여기를 이건 뭐 1월 달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1 엔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봤던 그 금액과 다 똑같은 금액들. 자산, 부채, 자본.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건 현금이 그 3만 원이 줄어가지고 여기 전기의 현금이 얼마였어요? 1280만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당기의 현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1277만 원이죠. 요 차이가 바로 3만 원 차이가 나죠. 예, 방금 3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이제 이거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니까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도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1월 달로 보십시오. 1월 달로 보시면 손익계산서도 뭐 우리 상품 매출액이 얼마고 매출원가가 얼마인데 당기 거는 지금 아무것도 넘어온 게 없어요. 기초상품 재고액만 전기 재무상태표에서 넘어왔고 판매관리비에 여기 3만 원 현재 들어가 있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적자예요. 순손실이 마이너스 2,700이. 마이너스 2,700이 아니라 비용만 3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3만 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야죠. 예. 손익계산서에서는 현재 벌어들인 건 하나도 없고 돈만 3만 원 썼기 때문에 당기 순손실 3만 원. 전기에 마이너스가 났네요. 예, 전기에. 자, 손익계산서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전표 입력을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부속서류, 장부들이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일반 전표 닫아줬어요? 그러면 다시 일반 전표 열면 돼요. 일반 전표가 방금 이 상태가 돼가지고. 네, 이 상태. 그러면 여기 다시 1월 11일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1 엔터 10일 하면 나타납니다. 자동 저장이 신기하게. 예, 자동 저장됩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저장 메뉴가 따로 없죠. 예. 그냥 엔터 해서 지나가면 다 자동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다음 거는 2번 출금전표,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영수증이, 이걸 한번 내용을 볼까요? 출금전표 작성하기. 자,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645에 246하나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네, 주유소에다가 주유대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받아왔네요.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볼까요? 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우리가 주유대금을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인데요.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자, 승용차에 기름 넣는 이 부가세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 28,000원을 모두 비용 처리해야 돼요. 차량 유지비 28,000원. 자, 대변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 28,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고요. 거래후 그 구성 요소는 차변의 차량 유지비는 뭐예요? 비용? 예, 비용이 발생한 거고. 대변의 현금은 예, 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래도 손익거래다. 손익거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수행하고 나서 전표 입력을 또 해봐야 되겠죠.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여기서 고치면 되겠죠. 여기 위에 날짜를 12로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예. 1월 달 거를 쭉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원래는 날짜를 저렇게 하나하나 입력하진 않아요. 저걸 비워두면은 1월 달 거를 다 보면서 입력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한번 또 해볼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기 12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제가 지우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 1월 달 거 아까 1월 11일까지 화면에서 보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월만 입력하고 요 일은 그냥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1월 달 거 전표가 여기 다 보여요.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날짜를 이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합니다. 예.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날짜를 12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도 출금입니다. 그러면 1번, 9번은 1번 하면 출금으로 바뀌죠. 자, 이번에는 차량 유지비였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차량 유지비가 나오는데 800번대 쓰셔라.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822번. 자, 거래처가 거기에 보면은요, 영수증에 보면 SK 성동주유소. 이건 우리가 거래처 관리를 했던 거래처예요.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영문으로 SK하고 거래처 등록 안 했나 봐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한글로만 입력하겠습니다. SK 성동 주유소라고 그냥 타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교 또 골라볼까요? 밑에서 유류대죠. 이거 유류대. 그러니까 1번 저교 입력하는 게 맞겠습니다. 1하고 엔터. 유류대 지급.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세금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28,000원. 28,000원. 만약에 이 부가세 2,545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세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죠. 이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차량 유지비가 28,000원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는 요 위에 있는 25,455원, 이거는 부가세 이거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주유대금이라고 해도 승용차 주유대금은 공제를 못 받아요. 화물차 주유대금은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영수증 받아온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면 돼요. 승용차 공제 못 받으니까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표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입력이 되고, 밑에 분계 내용 보이는 거 차량 유지비 현금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은 아까 보시다시피 모든 장부에 다 지금 자동 반영됐습니다. 확인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내용이 또 하나 있죠. 수행 3번이 뭐냐면은 이 업무용 승용차하고 관련된 것은 별도로 또 추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하고 관련된 거는 차량별로, 차량호, 몇 호차별로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게 몇 호차에 기름을 넣은 거다라는 걸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죠. 그냥 차량 유지비가 28,000원이다 이렇게만 지금 회계 처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려면은 이 차량 유지비 줄에 커서가 있을 때 여러분 위에 기능 키 중에 F3이라는 키가 있어요. F3. 자, F3을 툭 누르는 순간 밑에 뭐가 나타나냐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관리창이 딱 나타나요. 예. 거기서 지금 커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용차 코드. 그래서 승용차 코드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계통 차량 번호가 쭉 나타나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아반떼 하나만 등록을 해놨거든요. 예, 우리 회사에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한 승용차가 5대라면 여기 5개가 다 나옵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하나입니다. 645에 2461. 예, 요거에 맞죠. 그래서 밑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구분은 여기 목록을 눌러보면 우리가 승용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류비만 있는 게 아니라 보험료, 수선비, 임차료,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 등이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세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649, 246 하나에 이번에 28,000원 나간 게 뭐냐 이거예요. 유류비다. 예,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적요가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거기다가 적요 1번 유류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대신에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관리한 내용이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몇 호차의 유류비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유지비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비용이 집계될 수 있는 세무조정 자료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보조장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3번 입금전표 작성하기. 네. 자, 설명을 보면은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네. 그러니까 코디나라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외상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코디나라가 오늘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받았습니까? 220만 원 돈 받았다는 확인증을 해줘야죠. 그게 상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는 3.1패션 영수했다라는 입금표가 있습니다. 입금표를 보고 우리는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죠. 220만. 자, 대변은 뭘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어느 거래처인지 꼭 거래처를 구분해 줘야 돼요. 코디나라 거. 코디나라 거 220만. 이렇게 분계가 가능해야 되겠고요.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차변의 현금은 뭐예요?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뭐죠? 자산 감소. 그렇죠? 자산 감소. 그래서 교환 거래죠. 이런 거래는 교환 거래로 분류한다. 네,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 매출금 코디나라 220. 그리고 차변의 거래의 결합 관계는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표 입력하는 건 뭐 간단하죠. 자, 입금 전표. 현금을 회수했으니까 입금 전표로 한번 써볼까요? 전표를. 자, 수행 2번 같이 하겠습니다. 날짜부터 입금표의 날짜를 보니까 1월 13일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 13일 입력하시고. 자, 구분은 밑에 보시면 입금은 2번이다. 입금 전표는 2번이다. 그래서 구분에다가 2.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입금은 이렇게 차변에 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대변에 올 계정 과목을 여기서 코드로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었죠? 여기다가 외상하고 엔터 치면 외상 매출금 108번. 네, 외상 매출금 108번. 자, 외상 매출금의 경우엔 거래처가 아주 중요해요. 코디나라. 여기 코드에다가 코디 1001번. 코디나라 1001번이죠.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야 돼요. 예. 여기 거래처 코드. 우리가 미소식당이나 SK 성동주유소는 코드를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놨습니다만은 코디나라는 외상 매출금 채권에 대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만이 거래처
장부의 원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적요를 한번 볼까요? 4번 적요죠. 외상대금 현금회수 4번. 엔터 치면 입력되고요. 대변에다가 220만 원 입력해 줍니다. 2200 플러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220, 대변의 외상대금 22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200페이지 4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게 왼쪽에 보이죠? 이건 이제 증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빙을 보고 이 설명을 한번 볼까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대금은 CT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보니까 갈비집에 가서, 여기 갈비집에 가서 지금 직원, 매출처 직원하고 지금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분계 밑에다 써볼까요? 그렇죠. 접대비. 비용 발생 차별에 적죠. 접대비. 자, 접대비 관련 부가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 88,000원을 전부 접대비로 처리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접대비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이다. 자, 대변 요소.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로.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참만나 갈비가 아니라 시티카드. 갈비집에는 지급한 거고 카드 회사에 아직 현금을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시티카드가 되는 겁니다. 88,000원.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긁었다는 건 뭐예요? 즉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이건 뭐예요? 부채 증가. 카드로 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부채가 증가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그래서 이 거래는 손익거래죠. 거래금액 총액이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손익거래로 분류한다. 자, 그러면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차변 대변으로 현금 거래금액 전체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대체 전표라고 부른다. 차변 대변 나누어서 입력하는 전표를 대체 전표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거래일시 여기 보이시죠? 거래일시 여기 1월 14일. 날짜 14일 입력하시고 차변부터 한다면 9번에다가 3번 하면 차변. 개정 과목, 차변의 개정 과목이 접대비였죠? 그러면 접대하고 검색해 볼까요? 자, 매출거래처 접대는 800번대입니다. 813번 접대비. 813번 접대비 써야 돼요. 자, 거래처. 여기서 거래처는 참만나 갈비가 거래처입니다. 근데 참만나 갈비는 코드 등록을 안 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한글로만 써. 한글로만 입력합니다. 자, 밑에 적요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1번 적요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88,000원이 되겠습니다. 88 플러스. 엔터 치면 줄이 바뀌면서 아직 88,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밑에 차액에 빨간 글씨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날짜에서 엔터를 치면 날짜가 복사가 됩니다. 14일 같은 날이죠.
그리고 구분은 대변을 입력할 차례니까 사 하면은 대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이니까 미지로 검색해 보면 253번이 미지급금이에요. 자,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T카드의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CT 하고 입력을 하면 99601 CT카드 99601 CT카드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적요는 밑에 보시면 적당한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입력합니다. 매출거래처 식사 접대 매출거래처 식사 접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금액은 88,000원. 네,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표가 입력이 끝나면은요, 여기에 빨강색 숫자가 안 나타나야 돼요. 그 빨강색 숫자가 나온 것은 차변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면 전표 번호가 왜 전부 1번이냐 하면은 이 전표 번호는 자동 생성되는데 날짜별로 1년 번호거든요. 우리가 11일 날에 하나, 12일 날도 하나, 13일 날도 하나, 14일 날도 하나. 14일 날은 두 줄이지만 이건 한 건이에요.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날짜별로 한 건의 거래만을 입력을 해왔기 때문에 번호가 지금 전부 다 1번입니다만은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날짜별 1년 번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같은 날짜에 여러 개의 전표가 입력되면 번호가 1, 2, 3, 4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표를 삭제할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실수로 이중으로 입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 입력해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지우고 싶은 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체크박스가 형성이 되죠. 위에 여기 요걸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물어봐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취소해서 삭제하죠.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현금 잔액은 계속 보인다는 거. 현재의 장부상 현금 잔액이 계속 옆에 나타납니다. 우리 교재에서 지금 입금전표 하나, 출금전표 2개, 대체전표 하나를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여기서 만들어 봤습니다. 수행해 봤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은 수행 결과가 쭉 있는데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네, 1월 11일 거 보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죠. 네, 그 다음에 1월 12일 거 차량 유지비로 처리했고 F3 눌러가지고 이렇게 관리 항목에서 관리까지 했죠. 아반떼 645246 하나에 유류비라는 걸 관리했죠.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은 F3을 눌러서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설명 나오죠. 이게 지금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3일 거는 입금표 해주고 220만원짜리 입금표 해주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1월 14일 거 참만나 갈비에서 거래처 접대한 거 보이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네, 우리가 처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금전표는 1번이라는 여기 구분에다 1번 입력해가지고 하게 되면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차변만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됐고 또 입금전표의 경우는 여기다가 구분에다가 우리가 여기 구분에다가 2번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자동 입력되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대체 전표는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입력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각각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 보면 네. 차변 대변 뭐 적용 내용 똑같은데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접대비에 관한 거요? 예, 뭐 똑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적요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적요는. 예, 적요에는 사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 거래가 어떤 거래라는 것은 설명을 적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똑같이 엔터로, 여기서 엔터 치고 가면 위에 게 복사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엔터를 치고 지나간 건데, 우리는 좀 더 상세하게 적요를 넣었었죠. 예, 밑에 미지급금은 매출 거래처, 예, 그 접대, 예, 뭐 식사 접대다,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적어 놓는 건 바람직한 겁니다. 문제에서도 이건 문제로 안 나오네. 어떤? 적용 좀. 적요 적는 거, 예, 적요는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적요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양새로 적요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안 되는데, 반드시 이 코드로 넣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채점을 해요. 그거는 이제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적요 코드를 꼭 그걸 써야 됩니다. 그것만 채점을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적요는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증빙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입금전표, 출금전표, 그 다음에 대체전표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다음 주 매입 매출 전표 부가세 관한 거에 입력이에요. 내일, 모레죠, 모레. 그러니까 2일 날이 부가세 매입, 지금 여기 증명서를 관리하기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거. 이런 증빙을 보고 이제 입력하는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증빙이 간단한 거였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 급여 대장이라든가, 뭐 이게 출장 투미서라든가, 또는 취득세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입력하는 걸 연습하는 거죠. 2일 날까지. 녹음해 주세요. 네.